자,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얘기를 할 때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대요. 만약에. 네. 그렇다면 이거 뜻이 뭐죠? 얘가 얘보다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똑같이 x를 특정한 값 a로 한번 보내봤어요. 여기도 x를 특정한 값 a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왜죠? 그래프가 얘가 만약에 한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치자. 근데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가 x의 값이 a가 되던, 여기가 a가 되던, 여기가 a가 되던,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의 극한값이 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녀석을 추가시켜봤어요. 한 녀석.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뉘앙스 문제에서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여기다 특정한 값을 대입을 시켜봤더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근데 얘네들이 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fx랑 hx랑 얘네 둘이 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얘한테 지금 둘한테 지금 치여 있는 상태에서 이 둘이 만난 교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값에서 얘네 둘의 극한값은 같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gx라는 요 녀석은 뭐 직선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요 값에서 당연히 얘네들과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이 둘 사이에 뭐 돼 있으니까? 끼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흡사 뭐처럼 보여요? 샌드위치처럼 보인다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닿아버리면 요 사이에 끼어있는 애는 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낑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리를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요. 시험에 100% 출제입니다. 우리는 햄버거 정리.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단순 연산 문제는 아니에요.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아이의 극한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단점은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고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그 둘의 값이 만약에 어떻더라면 같더라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아이의 동일한 값으로의 극한값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샌드위치 정리에서 하고자 하는 예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끝. 자, 요건 하나 끝났어요. 자, 이제 쉬워요. 되게 쉬워요. 원리는 쉬운데 연산은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분의 0꼴과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약간 부수적인 느낌이 나서 자, 0분의 0꼴을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그 원인을 제거. 그렇죠.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분모가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0분의 0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목적성도 있는데 전제가 뭐야?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네. 만약에 분모가 0이었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x가 2로 간대요. 근데 얘가 x-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어떤 특정한 극한값이 나왔대요. 만약에 얘 분명히 0이죠. 네. 얘가 어떤 값을 가져야 2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을 가져야 얘가 수렴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B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얘도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지 0분의 0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모만 0이 되고 분자가 0이 안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안 되면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면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얼마를 2를 각각 대입했을 때 어떤 값으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B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i의 연산을 통해서 x 마이너스 2 분의 저 위에 있는 녀석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가 되고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2를 대입해서 얼마? 7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겠다. 이게 위정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단순하죠? 네.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 0. 0이어야만 수렴할 수 있다는 거. 분모가 0인데 그 분자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굉장히 쉽죠? 네. 자, 그러면 분자가 0이면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죠. 그렇죠? 정말 상관없을까요? 그냥 0 하고. 그렇죠. 상관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은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분자가 x-2,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a라고 돼 있어요. 아, 1이 그런데 여기가 0이면 네. 얘가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그냥 분자 혼자 0 돼버리면 0 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고 다른 값이면 3? 3이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얘가 0인데 얘가 이 아이를 제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3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얘가 0인데 이 극한값이 0이 아니.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모도 뭐가 돼야 돼요? 0. 0이 돼서 2가 들어가면서 제거돼서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줘야 된다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는 무조건적으로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이건 무조건인데 분자가 0일 때는 극한값이 뭐가 아닐 때에 한해서 0. 0이 아닐 때에 한해서 분모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0이 아니겠죠. 그래야 문제가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0분의 0꼴의 위정계수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근데 여기에 x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녀석이 있고요. 여기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값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3이라고 한답니다. 최계비. 그치, a는 왜 3이어야 돼요? 최계비를 이용해서. 그렇죠. 최계비를 이용하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얘가 분모가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꼴이 나와서 둘의 값이 개수가 최고차항의 같을 때 개수의 비가 들어갈 테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에요. 어허.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0.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오면 되잖아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네.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좀 수정해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되어 있고 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a의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아닌. 그렇죠.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겠죠. 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차수가 더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험에서는 같은 녀석을 주겠죠. 그래야 뭔가 그럴싸하게 답이 따따따딱 구성이 될 테니까. 그걸 노려서 얘를 내기도 합니다. 혹은 0꼴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풍부해서
그 0골을 아닌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는 그 표현을 안 써서 감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모두 구하라는 문제에서 그래서 감점이 됐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을 살리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 그거야. 0분의 0꼴 0이면 0이야 0이면 0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분모가 0이면 당연히 분자는 0이지만 분자가 0이라고 분모가 무조건 0은 아니야.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한해서 0인 거거든. 자, 이 경우도 차수 보고 무한대분해 무한대꼴 무조건 되겠지가 아니고 이들의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극한이 발산할 수도 있고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0이 아닌 값으로 최고차의 개수의 b로 수렴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구별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되고요. 보통 시험 문제는 이 둘을 믹스해서 나옵니다. 얘로 개수 하나 주고 얘로 개수 하나 주고 극한으로 하나 주고 해서 A, B, C의 합이나 곱 이런 거 구하는 식으로 나오고 100% 출제입니다. 이 문제. 샌드위치 100%고요. 이거 100%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지금 배우고 있는 샌드위치와 요 미정계수 두 개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 녀석은 단독으로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나오는데 다음 단원 연속, 그 다음 단원 도함수에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특히 이 0분의 0꼴은 극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0분의 0꼴은 무조건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미적분 넘어가서도 0분의 0꼴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이 녀석이라는 거. 물론 이 아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은 정확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가물가물 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자,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볼 건데 예시문제가 깔끔한 게 없네. 자, 개념 콕콕 있거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네. 그쵸? 33페이지에 개념 콕콕 지금 4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33페이지에 개념 콕콕 4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했었던 거. 다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4번 남았잖아. 책이 그쵸? 4번 남았죠? 저번에 했었는데. 그거는 하신 분도 있고 4번만 풀어보시면 돼요. 지금 개념 콕콕 4번만. 좀 전에 배웠던 0분의 0꼴 이용해서 근데 너희는 이미 알지? 왠지 그럴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뢰하면서 풀어버렸죠. 자, 하신 분들. 그래도 목이 빨리 돌아와서 다행이다. 네. 제가 지금 너무 빡세. 네. 저기요. 네. 여기에요. 바꿔받아야 돼. 근데 왜 아프시는 아, 오늘 깜짝이야. 아니, 야, 네 도시락 어디 있어? 도시락. 이게 도시락이야? 오늘 너무 조심스럽다. 팔이 안 난대. 사람 소수점 이거는 기억 그 용이야. 그거다. 그 뽀빠이에 들어있는 거 말고. 아, 나 시간이 너무 이거 두. 7번은 상의선. 너를 다시. 그래서 생일 축하해. 뭐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처음 5번 그렇게 6번 먹는 날에 야, 이거의 정답은? 기억은 안 했던 것 같아. 기억은 절대 안 나. 지금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되셨나요? 맞습니다. 안 되셨나요? 지금 풀고 계시죠? 그러면은 주시는 거는 나는 에이스한테 먼저 전화할게. 에이스에 전화해서 뭐 해서 그 방을 구한 다음에 라면방을 구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은 너네들이 사와서 슉 해서 몇 명이서 먹는 거죠? 이거 몇 명이냐 우리? 왜냐면 이쪽 방이 환기가 안 돼가지고 라면 냄새가 안 퍼져요. 위에 5층에 있어가지고 저희 그럼 5층에서 먹어.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 할게요. 이제 3번입니다. 여기 했어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3번은 했고 4번 4번은 했어요? 네. 배운 데까지는 했고 요것도 했잖아요. 5번도 한 것 같은데. 5번 안 했어요? 한것 같은데. 했어요. 했어요. 자, 6번 차례인가요, 그러면? 6번은 안 했던 것 6번 안 했죠. 오늘 배웠으니까. 자, 6번.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는 0이에요. 그렇죠? 분자에다 2를 대입해 봅니다. 1-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되죠? 0. 일단 하나.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가 봐봐. 어차피 얘가 원인이 누구야? x-1이 원인이잖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마비. 마이너스 b라는 아이가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아이가 누구라는 거 알죠?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나왔거든요. 네. x의 1 원인 제거하고 x 그렇죠? 플러스 1. 여기에는 뭐가 남고? x 플러스 1. 그러니까 2분의 여기다가 1 들어갔으니까 1 1-b가 남았는데 1-b가 얼마라는 소리야? 4. 4라는 소리고요. 그럼 b의 값은 얼마다? 마삼. 마3. 그럼 b가 마3이었으니까 a의 값은 얼마다? 마삼. 마이. y. 자, 그쵸? 좀 1이 있구나. 그쵸. B 때문이지. 자, 마이너스 1 b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서 그러면 3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원인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 제거 어떻게 할 거야? 유리요. 유리화. 좋아요. 이 아이를 유리화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B제곱. b의 제곱 그리고 이 녀석은 x 플러스 1 그리고 얼마 남죠? 여기 안에 x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b 이렇게 남아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대입하면 합사. 그래도. 대입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대입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원인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 원인이 살아있는데. 아, 제가 실다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니까. 애매한데. 아니면은 어, 저 위에 있는 것도 어쨌든 x 더하기 1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x 더하기 1로 묶었다 가정하면은 저 위에 분자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저 식이니까 저기다가 아닌데? 있잖아요. B를 마이너스 3A로 대입을 해버리고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하시면 9의 제곱 나오고 9a의 제곱이 공통인수로 나오고 그러면 묶으면 이 녀석을 a의 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러면은 나오고 a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그쵸? 이 녀석과 여기서 사라지는 녀석을 뺀 X 이렇게 마이너스. 남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3a 마이너스 b인데 마 b를 뭘로 바꾸고 마이너스 3A 3a로 바꿨으니까 6a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6a 분의 지금 여기는 x에 지금 마 1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a의 값에 들어갈 값은 얼마? 2? 아니지 4? 2인가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2요. 2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맞죠? 그렇죠? 아하. a는 2라는 값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이런 거. 자, 잘하셨어요.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식을 정리하시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뭐라는 것만 알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여기 한번 또 가볼게요. 자, x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분자가 0이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0. 0? 네, 0이가 정말 0? 가요. 자, 네. 일단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라는 건 일단 알겠어. 네. 그쵸? 0분의 0꼴이라는 건 알겠어.
x가 0으로 가고 x의 제곱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0분의 0꼴이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유리와 분자 유리와 자, 이 아이를 유리화해 주시면 요 위에 있는 녀석은 1 플러스 x가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제곱을 하나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나요? 네. 그리고 분모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아닌 것 같은데. 1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ax 플러스 1을 곱하시고요. 너무 이간의 많이 값이 b가 됐다. 이렇게 가나요? 너무 많이 것 같은데. a는 왠지 0이어야 될 것 같아? 아니냐? a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a가 0이 되면 이 x제곱을 소거할 수가 없게 돼요. 저렇게 하면은 체계비를 체계비 아직 못 써. 체계의 버전은 아니에요. 무한만 쓰는 거 체계비. 무한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저렇게 그럼 없어지려면은 이건 뭘까? 자,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 어떻게 풀죠? 한번 전개해 볼까요? 준비해요. 이 아이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x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풀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쵸? 네. 자, 남아있는 건 지금 얘네들이거든요.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누구였어요? x제곱이죠. 그럼 분자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x제곱이 있어야 돼. 그쵸? 얘가 x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형태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제거가 목적인 거야. 너희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분모가 왜 0이 되냐? x제곱이 있기 때문에 0이 됐던 거다. 근데 x 하나가 없어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x가 하나 없어져도 x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0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뿌리가 안 뽑혔어. 그러면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분자가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여야 돼. 그러면 이 아이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요 녀석이 x제곱으로 묶이는 형태가 되려면 얘네가 소거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x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려면 a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2분의 1. 1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값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 자리가 2분의 1의 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없어질 건 없어져 주시고 그 다음에 x에 00 집어넣었어요. 얘네들 사라지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마 8분의 1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네. 되나요? 그렇게 해서 마 8분의 1과 아까 a가 얼마였죠? 2분의 1. 1이었나요?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데 그 분모가 0이 되는 원인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분자가 반드시 그 아이하고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됐던 두 개가 됐던.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원인 제거가 끝나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약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이 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봅시다. 자, 앞에 것부터 볼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바꿔야 그래서 돼요. 이 아이를 이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fx를 딱 봤을 때 얘 분모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데
분자가 몇 차식인지 모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주실 거. 여러분들이 수투에서는 이 다항함수라는 단어는 최악의 단어예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다항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무조건적으로 차수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수를 알려주기 싫을 때 다항함수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대부분은 2, 3, 4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이 2차 아니면 3차거든요. 다항함수의 차수를 구해서 그 fx를 가지고 풀어라거든요. 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네. 얘 분명히 마이너스고 이걸 다 떠나서 얘가 무한대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차수가 얼마야? 2야. 얘가 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봤더니 뭐가 아니야? 0이나 아니야. 무한대가 아니야. 네. 그러면 얘는 차수가 얼마라는 소리야? 2차. 2차. 따라서 얘는 2차.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했어야 될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1이야.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관심 없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렇죠? 굉장히 불친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 요 두 번째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가 되는 구조상에서 요 녀석이 누구를 1 플러스 x를 뭘로 가지고 있어요?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1 플러스 x를 인수로 가지는 구조여야만 해. 그쵸? 네. 자, 그 상태에서 또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2요. 2라는 값이 만들어졌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없어요. 요거 일단 날라갈 거고 여기에 분명히 x 있겠죠? x는 무조건 있어. 마비. 뒤에 뭔지만 모르잖아. 그쵸? 뒤에 뭔지는 일단 모르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1 들어왔더니 여기 마이너스 2가 됐죠? 네. 여기에 얼마가 들어와줘야 2가 될까? 4. 4? 마삼? 마 3. 마3. 어? 마3. 마 3? 그냥 마이너스를 뒤에 넣으니까. 붙는 거예요? 어. 마삼 맞지 않아요? 아니네. 마이너스가 좀 뭐지, 있네. 뭐지? 그냥 3 아니야? 4, 5네. 플러스 5죠. 나이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여기. 아 그러네. 제가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구나. 그쵸? 그래서 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가? 마 2분의 마 4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가 4가 되려면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5가 필요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의 식이 이렇게 정리된다. 물론 보통은 이렇게 풀죠.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여기다가 뭐가 되도록 하는가? 5가 되도록 하는, 아니 b가 되도록 하는 값을 여기다 써주죠. 마비. 그건 얼마? 마피라고 보통 써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입을 하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됐고 마 2가 됐고 마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마 1 마 b가 얼마나? 2다라고 해서 b의 값을 계산을 하죠. 그럼 b의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근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 5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구한 식 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그리고 x 플러스 5라는 식을 가지고 전개를 해.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근데 그냥 F2는 2 그냥 풀어두면 안 돼요? 어디다가? F2를 구하는 답이 답이 f2를 구하는 값이었어요? 네.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죠. 근데 fx만 구하려고 한다면 네. 전개해서 이렇게 쭉 구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생략한 거야 좀 전에. 왜 생략했냐? 너희가 똑똑하니까. 감사합니다. 굳이 b를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나오는 이 값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얼마였을 때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인수를 미리 빼서 쓴 거예요. 숫자 조합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원래 FM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수나 이런 개념이 좀 잘 정립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간 싸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분모에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냥 2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랬구나. 아,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하나 좀만 더 가볼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직접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차수, 뒤에 거는 위정 배수의 값을 구한다. 보시면 돼요. 자, 보자. fx는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차씩? 2차씩이어야 되겠죠. 최계비니까. 그래서 2의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다 정도는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2로 갔을 때 0이 되고 있어요. 그럼 네. 얘도 인수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x-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2로 묶었을 때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얘를 저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자, x 그리고 x-2 이렇게 돼서 x가 2로 가는 구성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2분의 2 그리고 2 플러스 알파가 얼마다? 1.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1. 그러면 알파의 값은 -1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x-2 그리고 x-1 이렇게 정리된다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3 대입하셔서 계산 때려주시면 4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네.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자, 비슷한 맥락이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응용력 싸움입니다. 틀 안에 집어넣기인데 자, 문제에서 던져줘요. 먼저 야,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4라는 극한값을 가지거든 4로 수렴할 거야. 너 이거 일단 알겠지? 라고 해놓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얼마로 수렴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형태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 형태의 도움을. 자, 이렇게 만들어야 4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는 얘를 x가 1로 갈 때 x-1분의 f의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꾸는 거 가능하죠? 자, 이 값이 얼마로 수렴한대요? 4로 수렴한대요. 아, 바로 가니까. 근데 얘 또한 x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는 건 뻔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머리를 굴려봐. 자, 얘 지금 똑같이 x가 1로 가는 거 맞는데 우극한이래요. 선생님 여기서 왜 우극한이에요? 여기서는 좌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무리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라서 왼쪽에서는 올 수가 없어. 그쵸. 애초에. 그래서 우극한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저렇게 합차. 바꾸려면 합차에 루트 x 더하기 1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요 녀석을 x-1로 바꾸기 위해서는 루트 x 마이 루트 x 더하기 x 마이 곱해야지. 루트 x 마 1을 곱해요. 분모에다 1을 곱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x 여기 선이 좀 이상한데? 책에 선이 좀 이상한데? 루트 그럼 루트 x 제곱 마일이 나오죠. 그냥 루트 x 마이너스 1. 아,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제곱 때리면 되는 에헤이, 재미없네. 자,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렇죠. 요래야 조금 그나마 문제 푸는 좀 느낌. 쪼개만 진하잖아요. 그냥 재미가 없네요. 자, 그냥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루트 x 마 1 그리고 분자도 루트 x 마 1 이렇게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서 x 마일 나오고. x 마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아직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 1이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0. 0이 되는데? 그럼 되나? 안 돼. 0이라고 0 하면 좀 그냥 0 그럼 0이라고 0 하면 되나? 0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0 맞는 거 아니에요? 0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값이 어쨌든 간에 문제의 변형을 일으켜 주는 거니까 얘를 똑같이 저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좀 근데 찝찝하지? 네. 재미없어. 0은 왠지 나오면 찝찝해. 그렇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 얘는. 앞에 거 정도 스타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이제 결사. 잠깐만. 호호.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쉽지 않으니까. 자, 지금 우리는 x-1분의 fx의 꼴이 필요해. 네. 저 모양을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야 돼. 네.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릴게요. 그냥 얘네라 모르겠다. 선생님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x는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가지만 1은 아니니까 x 마이너스 1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는 건 가능하니까 분모 분자를. 그래서 x가 1로 가는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x-1로 나눌 건데 이왕이면 좀 이쁘게 묶어보자. x-1끼리 따로 묶어주고 fx에 x-1을 따로 묶어주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과 x-1을 따로 묶어주고 x-1분의 fx. 이렇게 해주자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얼마? 3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요거 약분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럼 분자는 1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 아이는 약분되고 x 플러스 1이 남았는데 1 들어왔으니까 얼마? 2가 되고 얘는 마 3이라는 것도 알았죠? 답은 얼마다? 마 4. 느낌 괜찮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짜집기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값, 왜냐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fx의 값이 얼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얘 지금 0분의 0꼴이라는 것만 우리한테 확정돼 있지, 그리고 fx가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항함수라고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과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야만 오류 없이 문제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와. 자, 얘도 지금 x-1이라는 녀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양. 에라 모르겠다 한번 나눠는 똑같이 볼게요. 얘는 왠지 얘네 둘이 묶일 것 같고 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나눠질까? 얘는 나눠지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지는데 자, 얘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메가. 3이 되고 오메가 오랜만이죠? 자, 얘는 어차피 3이 되는 거 뻔하고 자, 앞에 있는 얘만 처리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루트 x 더하기 1분의 합차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네. 누구를? 얘를 분모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분모를. 그렇죠. 그쵸? 아시죠? 네. x-1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합차 이용하면 분자랑 똑같이 약분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이 된 거잖아요. 1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2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2분의 1이 들어와 줍니다. 7. 그러면 답은 얼마? 2분의 7. 7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루트까지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틀에 맞춰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은 이제 두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얘 이제 9번 가봅니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그 합성함수 얘기를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 봅시다. 그래프 봅니다.
합성함수예요. 자, 그래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x가 1로 갈 때 fx를 먼저 진행을 해봅니다. 당연히 속함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다 했어? 벌써 4시야. 벌써 4시야. 말도 안 돼. 빨리 오는 시간? 1시간 됐어. 벌써. 재밌는데 극한? 북한 20. 근데 그래프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지금은 안 그리잖아. 아, 어차피 이거 지금 개뿔이. 먹은 거야. 이거 재밌는 거. 이거 개 재밌어. 이건 괜찮은데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빡칠 때 안타까운 사람 아빠는 숙제하는 사람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아 저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살. 준일이가 해요? 준이 에이스를. 자, 와우. 에이스요. 뿌듯하다. fx 1로 간대요. 요 fx라는 그래프에서 1로 간대요. 영. 그 값은 얼마죠? 0이죠. 얘는 0이 돼요. 그 말은 이제 두 번째 함수에서는 영. 이제 얼마로 가는 거죠? 영으로 0으로 가겠죠. gx에서. 자, 0으로 간답니다. gx에서 0으로 간대요. 근데 좌우칸이 따로 있네요. 아 위에서 0 플러스로 해놓고 왜 플러스가 되죠? 떨어졌어. 어쨌든 양쪽에서 그쵸. 오는 게 여기 잘 보시면 얘가 1로 가는데 이쪽에서 올 때도 위에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올 때도 위에서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y의 관점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렇죠. y의 관점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y라고 보는 게 원래는 맞죠. 자, 그러면 0에서의 무슨 극한으로 바뀌면 돼? 우극한. 선생님 우극한인데 어떻게 돼요? 우극한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이번엔 gx가 먼저네요. 근데 gx에서 x가 0으로 간대요.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구하는 거. 그치, 못 구하는 값을 거잖아. 2개 구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못 구하지 않아요. 못 구해? 아닌가? 존재하지 않아? 2인가? 자, 한번 의심을 해보면서 모두 구해보시오.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극한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럼 gx에서의 0에서의 우극한 얼마죠? 2. 그러면 두 번째 x가 2로 갈 때의 fx죠. 네. 2에서의 일. 극한값은 얼마? 일. 1이죠. 같나보다. 자,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의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극한은 얼마죠? 1. 자, 아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는 얼마죠? 0이죠.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다? 이 아이의 극한값은 이거고 이 아이의 극한값은 이거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건 귀찮죠? 그쵸? 잘 봐야 되는구나. 근데 답은 뭐라고 써 있어요? 1이라고 써 있어요. 말이 되나요? 문제 오른가요? 충격이야. 답은 1이라고 써 있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똑같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뭐 하면 되지?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봅니다.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 0으로 가는 gx에서 0으로 가는 좌극한 1 되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혼동에 빠뜨리는 녀석이야. 자, 1로 가는데 1에서의 극한값은 0이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 그림을 잘 보시면 x가 0으로 가요. 좌극한이죠. 네. 근데 y의 관점에서 한번 잘 보세요. y의 관점에서는 큰 데서 작은 데로 와요? 작은 데서 큰 데로 와요? 아니면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 오고 있죠. 그러면 어떤 값에서 x를 향해서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고 얘는 그냥 그 값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 0으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했거든요.
0으로 가는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여기거든요. 그러면 얘도 2로 가는 극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표현 자체가 둘 다 지금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어? 자,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얘 분명히 우극한을 찾았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리고 얘를 시험에서 거론을 하겠죠. 헷갈리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찾아봤는데 얘 y의 관점에서 보자면 얘는 그냥 계속 그 값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극한이 아닌 거야,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fx라는 함수에서는 더 이상 극한이 아니고 f2의 값을 그냥 구하면 돼. 함수 값을. 극한이라는 건 그 값을 향해서 다가와야 되는데 얘는 계속 그냥 그 상태였어. 그게 결국 함수 값이거든요. 극한 값에서 갑자기 함수 값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2에서의 함수 값이 얼마죠? 1이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좌극한을 구해봤더니 얘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네. 아, 그러면 f에서 1에서의 뭘 구하면 된다? 함수값. 근데 1에서 함수값 봤더니 위에 좀 나와있죠. 야 이거 야 1이 되죠? 그러면 두 값이 어때요?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상수함수일 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그렇죠.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야. 이건 맞아. 좋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합성함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미 끝. 상관없죠. 근데 합성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fx에 근데 x-a에 이거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땡. 땡. 거예요. 얘는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헷갈리네. 합성함수가 얘를 극한같이 존재하는 녀석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어려워요.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합성함수가 지긋지긋하게 만나요. 수2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야. 합성함수가. 근데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부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있어요. 지금 말해봤자 어차피 의미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문제가 예제가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생각할 부분이야. 자,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게 단독 축제면 좌극한 우극한 다르네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합성함수라면 끝까지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아이들이 y의 관점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그 다음에도 극한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 값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극한이 아니고 함수값으로 대치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얘가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니다. 볼게요. 요거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x가 0으로 갔어. fx에서 x가 0으로 갔어. 얼마죠? 둘 다 1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G1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으로 가는 우극한을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라고 보통 써요. 네. 그렇죠? 좌극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x가 1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는 거죠. 어디서? gx에서. 그러면 1로 가는 좌극한은 얼마가 되죠? 근데 2가 되죠. 리미트가 그럼 얘도 g도 리미트인 거예요? 뭐요? 리미트 fx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리미트가 바뀌었네. 오케이. 자, 쏘리. 그러면 요거는 그냥 G에다가 1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0만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리미트가 밖에 있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뭐 상관없다. 네. 그렇죠. 어차피 좌가 되던 우가 되던 어차피 이 아이들은 똑같이 얘는 그냥 1이 되지만 어차피 값은 동일할 테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자, 그러면 하나 좀 더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자. 원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그냥 특별하다.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자,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의 f 안에 f다. 차근차근 가보자. 첫 번째 fx부터 해볼게요.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1로 같은 좌극한이니까 얼마? 1. 그렇죠? 근데 1에 아래에서 왔으니까 마이너스. 아래에서 왔으니까. 자, 두 번째 x가 1로 가는 좌극한의 fx. 자, 1로 가는 좌극한 얼마? 1. 0. 정신없죠? 이렇게가 왼쪽 게 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x인데, 자, 0으로 간대요. 근데 이쪽이죠. 마이너스 1이죠. 네.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둘 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굳이 우극한 좌극한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극한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좌극한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둘 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그러면 fx의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에서 그럼 답이 0. 0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0 나도 헷갈리다.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그럼 0. 그렇지 0 맞지.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죠? 되게 헷갈려요. 정신 집중 안 하잖아요. 그럼 순간 놓친다. 그렇죠. 서술형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선생님들이 이거 보다가 짜증나거든. 왜냐면 이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채점하기 정말 짜증나서 서술형은 안 나오고요. 얘는 무조건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얘는 그 영재 파트입니다. 자, 안 되는데. 자,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극한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 극한의 성질이라는 이 녀석이 그 기본 연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영재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약간 직관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fx하고 gx를 더한 값의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네. 이 두 녀석의 값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꼬릴 수도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릴 수도 있죠.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극한값을 가지죠. 근데 둘 다 무한대죠. 그러면 둘 다 수렴하지 않죠. 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 이거 수능 문제는 아니에요. 다 외워요. 외워야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내신에서만 기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유형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12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오, 별로 안 된다. 별로 안 돼요. 그 정도면은. 근데 너희 다 외워요. 다 외운다. 팁을 드리자면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지금 덧셈이 주어졌잖아요. 덧셈이 존재하는데 개별적으로 존재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덧셈이 존재하는데 뺄셈이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그럼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 개가 연합되면 연립 방정식 생각해봐. 그럴 수 있네. x-y가 3이래요. x, y 값을 구하세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x 플러스 y의 값이 3인데 x 마이너스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야. 자, x 플러스 y의 값이 극한을 줬는데 x의 극한값이 있어.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되면은 구할 수 있고 조건이 하나면 구할 수 없다. 일단 이게 큰 틀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기억은 조건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들의 값이 어떻게 나올지 만들어내는 사람 마음이거든. 진짜 만들어내는 사람 마음이야. 봐봐. 그냥 단순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극한값 존재하죠? 네. 그렇죠? 0이니까. 네. 근데 얘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죠.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을 저 x를
x를 제가 만약에 0으로 보낸다고 치고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레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야. 하나짜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찾는 게 쉬워. 근데 2개짜리에 안 되는 경우를 찾는 게 어려워. 그래서 2개짜리는 웬만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얘가 여기야. 자, 분명히 얘랑 비슷한데 얘가 존재한대. 생각해봐. 또 하나가 더 있어. 2개가 주어졌어. 네. 얘가 존재해. 그럼 얘가 존재하는 거지. 얘가 존재하면 얘도 어때야 될까?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이야. 무한대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극한값에다가 무한대를 더하거나 빼면 무한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수렴하지 않으면 얘가 수렴할 때 얘도 무조건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니은을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2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거는 분모인지 분자인지 확인하는 거야. 자, fx 존재한대요. 분자가 존재한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값도 존재하긴 하는데 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봅니다. 기억하시는 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되지 않아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여기가 fx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gx였잖아요. 그럼 얘는 참입니다. 그렇죠. 왜? 0.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엔 0이야. 얘가 극한값을 가지는데 하필이면 걔가 0이네. 근데 얘가 0이네. 얘가 만약에 무한대였어. 근데 무한대분의 0은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발산이었지만 얘가 0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반대가 되면 얘가 fx가 됐다고 치자. 얘가 gx가 됐다고 치자.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분모에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 근데 얘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 근데 얘가 만약에 무한대야. 그러면 수렴할 수가 없죠. 상수분의 무한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어떤 특정한 값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이들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녀석은 참이지만 분모에 상관없이 분자가 0이 돼버리는 경우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덧셈 뺄셈 문제에서는 조건이 2개가 되면 참이지만 조건이 하나면 거짓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 12가지 중에서 7개가 8개가 사라져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곱셈 정도가 추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볼게요. 곱셈 조건 하나 주어졌죠? 둘 다 존재한대요. 당연히 거짓이죠? 조건 하나야. 왜? 하나가 0일 수도 있어요. 하나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조건이 2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맞죠? 정말요? 네, 얘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잖아. 얘 무한대로 또 나오잖아. 0 곱했으니까 얘는 거짓이죠. 어렵지? 0이랑 무한대. 그래서 0의 존재 생각하셔야 돼요.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0의 존재. 0의 존재를 막을 수 있으면 참, 0의 존재를 막을 수 없으면 거짓인 거야. 그럼 여기 볼까요? 좀 전에 했는데 얘 있대요. 근데 이번에 분모가 있네?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을 막았지. 0을 막았으면 뭐라고? 참. 그런 느낌인 거예요. 0을 막을 수가 없으면 거짓이야. 0이 무한대조차도 0으로 만들어버리거든. 왜냐면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부정형이라고 해서 이게 수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수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같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루트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분수 통분하는 거 있었잖아요. 분수 통분하는 게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유리화하는 게 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0을 막지 못하면 곱셈 나눗셈에서는 0의 존재를 막지 못하면 거짓인 거예요. 반례가 존재해. 하지만 분모는 0을 막을 수 있죠. 오로지 분모만 0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얘만 참이 되는 거야. 분모가 존재할 때가. 하지만 덧셈과 뺄셈은 예외사항이죠. 덧셈과 뺄셈에서는 조건이 2개만 들어온다면 무조건 참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 하나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덧셈,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이 메인인데 나눗셈에서는 이거 아니면 뒤집힌 거밖에 없어.
곱셈은 두 형태인데 0을 막을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조건이 두 개냐 조건이 하나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죠. 그러면 거의 끝난 거야. 요게 이제 추가로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알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수능에서 다루지도 않고요.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만 살짝 외워주시면 돼요.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하는 거 좀 해볼까? 할만하죠?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연스럽게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습.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야. 주입시키고. 이건 괜찮다. 이건 주입시키고. 봐봐. 덧셈과 뺄셈인데 조건 몇 개 들어왔었어요? 2개. 너무 돼요. 그러면 너무 되죠. 연립해버려. 그쵸? 왜 조건이 2개가 나왔잖아. 그럼 너무 되는 거잖아. 자, 이 조건 하나죠. 내 맘대로 땡.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명제라는 건 반례가 하나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짜리잖아. 안 돼요. 그럴싸해 보여도 안 돼요. 선생님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 여기 볼까요? 자 fx가 gx 이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현됐거든요. 자 이거 아까 우리 샌드위치 정리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친구 봐라. 자 이거 4, 5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올해는 아니고 3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왔어요. 자 이거 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참으로 만들어 볼게요. 참입니다. 무슨 소리가 쉽죠? 예. 봐봐. 상수함수는 뭐좀 할까? 할 수 있는 거. 맞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 거 맞죠? 네. 근데 처음에 가까워지는 이거 찍어보는 거니까.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절대 값으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fx야. 색깔로 바꿨지? 자, gx는 이렇게 되고 요거야. 이게 gx야. 그치? 이해됐습니다. 근데 요 값이 a래. 분명히 이 녀석이 파란색 함수값이 빨간색 함수값보다 큰 거 맞죠? 네. 근데 극한값은 같죠? 와. 그쵸?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참 등호가 빠지면 커지. 제가 아까 외워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이해되는데요. 할만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잖아요. 이 특별한 것들은 발레를 외우면 된다는 거죠. 발레가 아니고요. 그쵸.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발레를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만만한 게 절대값이고 만만한 게 가운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꼭 만만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발레 중에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녀석과 쌍을 이루는 이 녀석. 뭐야? 이 둘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무조건 항상 사라지겠죠.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면 더하면 항상 사라지겠죠.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근데 이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네. 안 하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딱 이렇게 이런 지그지. 그러니까 발레는 만들려고만 안 먹으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발레를 다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야? 조건 두 가지. 덧셈 뺄셈에서. 그 조건 두 가지가 이런 것들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샌드위치 정리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 책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있고요. 그 다음에 hx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극한값을 구해보면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얘네들은 등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극한을 붙여버렸더니 얘네 둘이 같은 값이 생겨버렸어. 선생님 등호가 없었는데 얘가 무조건 얘보다 커야 되는데 갑자기 왜 같아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문제 오류잖아요가 아니라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극한에서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그 사이에 끼었다고 설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정신 건강에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냥 한 귀로 또 흘려버려. 제가 그냥 후루룩 할 거니까. 값이 존재합니다. 네. 값도 존재한대요. 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왜요? 그냥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fx여서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fx가 아니고요. 리미트 fx 리미트 fx 곱하기 fx야. 아, 전체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잠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헤헤. 근데 좀 전에 우리 알아요. 뭘 알았냐면요.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우리 fx하고 gx의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둘의 곱이 성립한다고 배웠죠. 네. 극한의 성질에. 네. 에헤이. 아 언제 거기까지 가? 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각각이 존재하면 곱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식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만 존재한다고 돼 있죠. 네. 얘만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x가 a로 갈 때 fx의 요 녀석의 제곱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죠. 네. 근데 그러면 얘가 지금 결국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fx 그리고 fx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죠. 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둘을 분리하는 게 가능했죠. 네. 그러니까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로 분리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 왜냐면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값도 존재한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야. 네.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뭘 설명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자자자자 건드는 게 아니었는데 건드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 길어졌네. 자 그다음 여기 보자. 한번 더 나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 조건, 뺄셈 두개 더 조건, 나와야 돼요. 두 개 조건이니까 네. 네. 여기 자 절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거짓이다. 내가 거짓이다. 맞는 것 같은데. 참 거지. 어렵죠. 뒤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설명을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면 이 녀석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참인가? 3. 3이지 아닌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봐.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그래프도 절대값으로 위로 끌어올려 버리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것 같은데. 존재할 것 같죠? 존재해요. 가비. 넘어갑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녀석의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합성함수는 무조건 변수야. 다시 합성함수는 여러분의 사고를 무조건 뒤틀어 버릴 거야. 아까 봐봐요. 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근데 합성함수 해봤더니 갑자기 존재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틀을 깨버리는 게 합성함수거든요. 봐봐.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얘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잖아. 또 배웠어.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면 이 녀석의 값도 존재할 것 같잖아. 근데 아까 봤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합성함수. 땡이네. 합성함수 나오면 그럼 웬만해서는 거짓.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합성함수 나오면 웬만하면 거짓이다. 거짓. 왜냐면 이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fx의 값, 극한값이 존재하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참이야. 야, 합성함수는 그래요. 답이 그래. fx의 극한값이 a에서 존재하면 합성함수 f 합성함수 f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참이라고.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다 된다는 거잖아. 이런 문제를 누가 내겠어? 안 내겠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다 거짓이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거짓.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예.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첫 번째 단어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연속이라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밥 먹나요? 아니요, 밥까지는 아니고요. 밥까지 쉴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럼 쭉 갈까 그냥? 쭉 가고 그냥 쉴까요? 전 그게 좋습니다. 낫죠? 자, 알겠어요. 바로 연속으로 넘어갈게요. 밥 먹는 시간을 벌어야 돼. 맞아. 몇 분이 그게. 지금 이 수업 몇 시에 끝나요? 어?
저희 수업 몇 시에 끝나요? 수업 언젠가 끝나요. 아하하. 시간에 쫓기지 마. 8시 전에 나와야 돼서. 왜? 저 과학하거든요. 아 맞다. 8시에는 끝내드릴게요. 아까랑 풀고 가야지. 그래서 일단 한번